구독하기. 오늘 이혼서를 접수했네요. 상대방이 이곳을 자주 보는 편이라 직접 말하고 싶지도 않아 글 올립니다. 가끔 이곳을 들어오는 당신이니까 이 글을 볼 거라 생각해.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은 사과를 안 한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려 하지 않으며 모든 걸 어떻게든 내 탓으로 돌리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나에게 너무 많이 줬다는 거야. 이제 나는 날개를 달진 못해도 짐을 내려놓고 좀 더 가볍게 살아가려 해. 다신 붙잡지 말아줘. 당신에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너무 사무치는 것들, 평생 치유되지 못할 것들을 얘기해줄게. 내가 둘째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세 번째 유산을 했을 때 그 세 번의 유산 동안 제대로 된 몸조리는커녕 인스턴트 미역국 한번 당신에게 못 얻어먹었어. 특히나 세 번째 아이는 변기에 쏟아진 모습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지. 늘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어. 하지만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걸려온 당신 친구의 전화. 핸즈프리로 받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화에 둘째를 유산한 친구 부인을 너무나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며 너무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주던 당신의 모습에 난 당신에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난 맏며느리로서 잘하려 노력했고 명절이면 함께 고생하는 게 싫어서 혼자 음식을 다 만들어 시댁에 가서 기분 좋게 나눠 먹었지. 그 대신 음식 먹고 남은 시간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러 가거나 했어. 아직 아기가 어린 막내 동생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가 어리니 힘들게 시댁에 미리 오지도 말고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는데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는 말에 막내 시동생의 카톡은 우린 아이가 어려서 못 가니 영화표로 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표까지 사서 보내냐고 하니 당신이 그랬지. 공평하게 회비내서 음식 차리고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럼 공평하게 음식도 똑같이 나눠서 할까? 라고 하는 나에게 그랬지. 그건 당연히 네 몫인데 생색내지 마. 밤새 음식 만들고 명절 근무까지 하는 나에게 눈꽃만큼도 고맙지 않았어? 그래서 명절에 퇴근한 내가 먹을 음식 하나 안 남기고 니들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먹은 거야?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불안해하는 내게 당신이 했던 말. 어쩌면 이 말이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내게 일깨워준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 나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자의가 아닌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어. 당신이 도와줬지. 그래, 도와줬어. 도와준 만큼 생활비를 덜 주는 선에서 말이야. 그리고 며칠 후 받은 암진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 번째 암진단에 굳건히 지켜오던 내 맘도 버티기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내게 당신이 했던 말. 나는 네가 돈 문제를 만들어서 널 위로해줄 마음이 안 생긴다. 나라는 여잔 고작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에겐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만 주면서도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당신. 난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당신에게 불평을 하는 대신 공부하고 일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일을 저지른다고 표현하더라. 연봉 8천을 넘게 받는 사람이 생활비 150을 줬다면 누가 믿을까? 관리비 30만 원에 핸드폰 요금, 차기름값, 보험료 나가면 아이들 옷 한 벌 못 사주는 돈. 내가 일해야 내 자식 옷이라도 한번 사입히고 입에 먹고픈 거 하나라도 넣어줄 수 있는 걸. 임신과 육아로 일을 잠깐 쉬었을 땐 친구 결혼식도 돌잔치도 축의금이 아까워 못 가게 했던 당신이잖아. 생활비조차 현금이 아닌 카드로 주고 싸우고 난 뒤엔 늘 카드를 돈 한 푼씩 신고를 해서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결혼할 때 돈 없어서 결혼 반지도 못 나눠 꼈지만 불만 없었어. 그런 쪽은 관심도 없었고 나중에 하면 됐었으니까. 열심히 살면서 집도 마련했고 먹고 살만해서 반지 하나 하고 싶다니까 아직은 사치라고 했던 당신이 막내 시동생 결혼 때 예물할 돈이 없으니 현금으로 써달라는 당신 동생의 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예물비를 보내주더라. 서럽게 울었다. 나에겐 사치인 것이 누군가에겐 저리도 당연한 거구나 싶어서. 우리 엄마와 밥을 먹게 되면 늘 가던 3,500원짜리 칼국수집. 우리 엄마도 맛을 알아. 좋은 것도 알고.
당신 아버지와 당신 동생들이 가던 그 비싼 뷔페도 갈 줄 알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먼저 면회 가자고 해본 적이 없지. 내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한 번 간 그날은 좁다며 밖에 나와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봤고 돌아가시고 병원비 정산할 때 형부나 제부에겐 너무 당연했던 병원비 정산. 그것도 우리가 가장 어렵게 산다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우리가 내고 큰 돈은 형부와 제부가 다 정산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가족들끼리 매달 모으던 돈 3만 원을 2년 동안 안 내던 당신. 자기네 집 돈은 자동이체를 해놓고 말이야. 쓰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스쳐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곁에 있었던 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이고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어느덧 다 커버린 내 아이가 그러네. 엄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만 희생하고 아빠 감정 쓰레기통도 그만하고 다 이해하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려 하는 거야. 마음을 돌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막상 마음을 다잡고 나니 어쩜 일이 별게 아닌 건지. 이제 우리 다신 엮이지 말자. 내가 지은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면 이 정도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은 것 같아.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추가 글입니다. 많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 올린 글에 응원도 주작이라는 욕도 많아 놀랐습니다. 이런 글을 주작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런 소모를 하는지 주작이라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판을 가끔 보는 걸 알게 된 건 한 번씩 기사화된 부분을 얘기하다가 자기도 네이트판에서 봤다고 얘기하길래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모두 슬프고 힘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기쁘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치죠.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가 응원해주는 만큼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10년 전에 한번 이혼을 하고 반년 만에 찾아와 변하겠다며 용서를 비는 남편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복했고요. 하지만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늘 이혼은 싸우면 먼저 언급했던 것도 상대방이고 몇 번 가정법원까지 갔다가 마음을 돌리고 온 적도 있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지 웬일로 상대가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양육비도 합의를 해주었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도 매매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나 기여도가 법적으로 너무 명확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온전히 저의 힘으로 꾸려나가다시피 했던 살림이라 경제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생활에 불신이 들면서 공부도 병행해 학위와 자격증도 홀로 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혼 후 연금 부분도 분할 신청할 생각이고요. 주변 도움 없이 당당한 싱글맘으로 아이 잘 키워내려 합니다. 3,500원짜리 칼국수 글을 보시고 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신랑보다 많이 벌 때도 많았고 물론 제가 저희 엄마 영양도 보내드리고 만난 것도 많이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딸된 맘으로 내 남편이 내 부모 존중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맘 좋은 저희 엄마 그죠? 난 국수 좋아해. 뷔페 뭐 먹을 게 있어? 생일 때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하시며 드시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헛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원가정 분리가 안 되어서 생활비도 잘 안 주고 맹목적인 편들기에 힘들었고 최근에는 그저 본인의 목표만을 향해 사느라 쌓이는 스트레스를 제게 풀었던 거.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아빠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양육을 온전히 저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주말부부 정리를 원했으나 그 또한 반협박으로 회유한 거. 여전히 부부임에도 부부가 아닌 남보다 못한 상대로 저를 대한 것에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전 글에서 언급했듯 가장 큰 사과를 하지 않는 거. 어쩌면 그 사과만 진심으로 잘해줬다면 더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혼 후에도 인연을 이어나갈 만큼 고마운 동서와 시큰 어머니가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얻었고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고 아픈 만큼 성숙해졌으니까요. 사는 동안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지만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한 시간도 많았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 50도 안 된 나이에 이제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초긍정 멘탈이라 잘 웃는데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지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젠 절 놓지 않고 절 위해서 살아보려 합니다. 수술도 잘 됐고 다행히 초기암이라 추적 검사만 5년간 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대충 읽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차라리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쓰니 힘내요. 제발요. 꼭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 글엔 그 누구도 앞을 달지 말기를. 이혼 축하드립니다. 그 모진 일과 푸대접을 견디면서 미치지 않고 맨정신이라니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들과 살아야 하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꼭 챙기시고 더 단단하게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님 남편은 이혼 쉽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편의 모습은 그나마 순한 모습이고 이혼 신청을 한 순간부터 악랄하게 굴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내려가며 내 이야기인 줄. 둘째 가지를 애쓰다 어렵게 가졌는데 8주까지 심장이 안 뛰어서 병원에서 그러더라. 자연 배출 기다리던지 약을 먹어 밀어내던지 수술로 긁어내던지. 선택종이 들고 병원 커피숍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줄줄. 의사가 설명할 땐 무덤덤했는데 옆에 앉은 남편은 커피만 먹고 아무 말 안 하더라. 일단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못 먹겠고 일주일 기다리기로 했다가 새벽에 혼자 여자들은 알 거다. 뭔가 나오려는 느낌. 혹시나 그리고 차마 변기는 안 될 듯해서 쪼그리고 앉아 힘주고 내 손으로 받았다. 혼자 펑펑 울었던 새벽. 그 후 임신은 됐지만 자궁의 임신. 연달아 2번, 왼쪽은 미리 발견, 수술로 나팔관 절제. 오른쪽은 너무 이른 주수라서 예상 못하다가 나팔관이 터지면서 응급차 타고 의사가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다더라. 배 안에 가득 찬 피를 빼고 수혈받아 중환자실 일주일 있다 기적으로 살아나왔고 임신은 불가. 첫 애 낳고 혼자 산후조리했고 3번 유산 및 수술했지만 조리 그런 거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는, 아니 못하는, 안 하는, 모르겠다. 시댁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이혼은 여러 번 입에 담았지만 9살 유일한 아들내미 아빠랑 살고 싶고 엄마도 함께 살고 싶다고 부탁이 아닌 간청한다. 44. 나는 능력도 재산도 든든한 친정도 없어서 싸울 수도 없고 남편은 아이를 두고 나만 가고 싶으면 가라고 내 아이는 울고 내 손길이 필요치 않을 때쯤이면 그땐 또 너무 늦을까 매일 혼자 힘겹게 지낸다. 저도 나이 40에 이혼해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처음 두렵고 힘들었지만 딱 3개월 지나니까 털어지더라고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혼하고 지내다 보니 왜 진작 결단을 못 내렸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성인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제 생활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참고 살았다면 하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과 어거지로 살기에는 내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건 불행이죠. 암튼 화이팅입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먹을 것 같고 차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집 문제로 결혼하고 한 6개월 시댁 합가했는데 시어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맞벌이입니다. 전업이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서 아침 저녁을 꼭 먹었어요. 근데 항상 밥을 다 차리면 시어머니가 요리한 거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게 했어요. 본인은 자칭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신세대야. 가족들이 먹은 밥그릇, 국그릇, 수저, 컵접시 등은 당신 본인이 설거지를 할 내가 거라며 설거지할게. 개논리를 펼쳐도 참았어요. 최대한 빨리 한다 쳐도 뭐 냄비, 후라이팬 같은 것들, 조리도구, 도마 등등 은근히 많아요. 최대한 빨리 한 날도 식구들 밥 반 이상은 다 먹어가고 있고 시아버지랑 남편은 밥을 빨리 먹어서 거의 다 먹을 때도 많았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먹고 하지 왜? 라고 짓거렸고 시간이 좀 지나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계란찜 긁어먹고 밑에 국물 남은 그릇에 밥을 퍼서 주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당하면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 보여서 그랬어. 라는 개소리를 하며 변명을 하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냐? 미안하다. 라네요. 남편한테 말을 해도 조금만 참으라고 앞으로 1년 안에 분가하니까 분란 만들지 말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쥐도 지 엄마가 심하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저요? 설득당한 거 아니고 참았던 거예요. 나는 어머니 저러는 거 참고 못 산다고 허구한 날 애애거리는 남편한테 당신이 해결점을 찾거나 어머님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애 같지 않을 거라고 이런 집 이런 할머니 이런 아빠 밑에서 내 자식들 크게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매일매일 남편이 보는 앞에서 피임약 먹었어요. 그래도 한마디 못했어요. 지 엄마한테도 한마디 못하는 남잔데 심지어 논리 있는 말 행동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남편한테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만 말하겠다고 2번까지만 말하겠다고 했어요. 딱 2번까지가 내 인내심의 한계라고 그 이후에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언제까지나 방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알았어 끄덕끄덕거리던 남편. 그리고 그 2번째를 합가 4개월째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번째 폭발하는 날이 왔네요. 대략 6개월 차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제가 3번만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당한 느낌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진짜 이혼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카운터를 한 거예요. 내 생일에 소고기 미역국을 시어머니가 명분상 미역을 사와서 내가 끓이고 설거지하고 나니 또 소고기는 없고 고기 냄새만 나는 미역국을 시어머니랑 같이 앉아 먹는데 해놓은 잡채는 버섯, 당근, 시금치만 남았고 불고기엔 파랑 양파만 남고 내 밥을 불고기 남은 국물에 당신 침 묻은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먹으라고 비벼 먹어라. 내 앞에 쓱 끌어다 놓는데 생일이라 그랬나? 진짜 기분이 뭐 같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려나? 저녁에 외식하기로 했는데 친정부모님이 대접한다 해서 식당 예약을 했어요. 워낙 친정시댁이 가까워요. 장차 들어갈 신혼집도 가까웠어요. 그날 저녁에 밥 먹는 자리에서 다 터뜨렸어요. 분명 애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우리 친정부모님 만날 때마다 소식이 없네요. 이 말을 꼭 빼먹지 않고 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나한테 아직 소식 없지? 라길래 물 타서 다 말했어요. 사실 저희 피임해요. 말을 트자마자 다들 입 딱딱 벌어지시고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뒷목 잡고 남편은 옆에서 툭툭 치고 있고 그래도 다 퍼부었어요. 그간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건 예의도 도리도 아닌 것 같아 남편 통해 매번 말했어요. 그치만 나아지는 건 전혀 없었죠.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으로 저한테 박대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나 아버님께 먹다 남긴 반찬 국물이나 그릇에 밥을 담아주지는 않으셨잖아요. 삼계탕을 끓이면 항상 저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했고 제육볶음 하나를 해도 양념에 밥 비벼서 먹었어요. 외식이라도 하면 저는 고기만 굽다가 나중에 된장찌개에 밥 먹고 하다못해 뷔페를 가도 어머니 드시지도 않는 샐러드 가득 담아오셔서 한두 입 먹고 제가 다른 거 먹으려 하면 아깝다며 저보고 드시라 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동안 5kg가 빠졌어요. 이건 어머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죠. 이건 내 남편 잘못이 더 커요. 여러 번 말해왔고 또 매일 봤으면서 방관해왔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크는 게 두려워서 남편한테 말하고 피임해왔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더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아빠 너무 속상하셨는지 미친 집구석이라고 뒤집기 일보 직전 시어머니가 아니 넌 하는 순간 우리 아빠 누구 보고 너냐? 누가 여기서 너냐? 라고 소리치시고 시아버지? 원래 참견도 관심도 없으셨지만 당신 부끄러운 건 아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 쉬며 술이나 들이키고 있고 엄마는 멍하시다가 아빠 소리 지르는 거에 놀랐다가 정신 차리고 말리는 듯하다 말없이 우시고 저런 사람들하고 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라고 노발대발하시는 아빠. 우리 아빠 지금은 사정상 집에 계시지만 해병대 준장까지 하셔서 성격 장난 아니신데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무릎 꿇리고 내 딸이 니한테 얼마나 잘하고 널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내 딸한테 이러냐? 난 내 딸 네 그 집에 못 보내니까 이혼을 하든 네가 짐 싸들고 들어와. 그래서 친정에서 5개월 살고 신혼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편 친정 살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개고생하고 분가할 때 결국 나한테 미안했었다고 같이 맥주 한잔 하다가 울면서 사과하네요. 지금도 집안일 거의 80%는 남편이 다 해요. 내가 한다 해도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며 지가 합니다. 뭐 그 뒤로는 시댁에선 우리 집 무서워서 연락도 잘 못해요. 지금 돌아둔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손주도 딱 2번 보여줬어요. 연락 와봐야 뭐하니? 별일 없니?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애기는 어떠니? 벌벌 깁니다. 아직도 우리 아빠는 시댁이랑 나랑 얼굴 절대 안 보는 줄 아세요. 명절에도 일찍 가지 말고 그 집에서 연락 오면 바로 말해. 썩은 집안 같은 이라고. 라면서 2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도 부들부들 하세요. 너무 참지만 말고 다들 터트릴 땐 터트리고 제발 우리도 소중한 부모님, 딸 자식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댓글입니다. 밥도 못 먹게 일 시킨 건 시어머니지만 음식 찌끄레기만 남기고 긁어 처먹은 건 남편 시아버지인데 고작 양가 식사 자리에서 터트리고 자기 아버지가 큰 소리 좀 내고 남편 혼내고 친정살이 몇 개월에 분가하고도 살림 잘한다고 엄청 사이다 먹은 듯 말하는 게 황당. 글만 봐도 아예 인간적으로 정이 뚝 떨어지는데 자기는 나름 똑부러지게 굴었다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 신기하네. 이혼이 쉽냐? 저렇게 개선된 것만 해도 난 박수 치고 싶다. 아니 결과도 좋고 본인이 속 시원하고 행복하다는데 참 위에 100% 이상하네요. 그럼 남편도 시댁도 갈아치워야 사이다인가요? 글쓰님 글 읽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남편도 지도 눈칫밥 얻어먹었으니 느꼈겠죠.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걸 알아주는 남편 좀 모질하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해병대 아버지가 계신다면 좋겠네요. 부러워요. 생일날 양파 찌끄레기 남은 불고기랑 미역국에 속에서 부글부글. 설거지 하나라도 줄이라는 심보밖에 안 되네요. 먹다 남은 그릇에 밥을 퍼주다니. 시어머니 성격이 악하고 강자에게 약해지는 성격이니 끝까지 너무 가까이 하진 마세요. 아니 어떻게 먹으면 잡채에 고기가 하나도 안 남고 몇만 달랑 남지? 엄청 뒤적거리면서 골라 처먹은 건데 시부랑 남편 식습관 겁나 더럽네. 시모가 남은 반찬에 비벼 먹으라고 총대 맨 거지 사실 시모보다 시부랑 남편이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먹고 각자 자기 부인들에겐 찌끄레기나 먹으라고 남긴 거 아니냐고. 지 부인 엄마한테 잘하는 짓거리다. 오히려 난 시모가 불쌍하네. 평생 남편이랑 아들한테 그런 취급당하고 살아서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게 된 그런 처지 아닌가? 그렇다고 시모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못했지. 근데 여기서 쓴이는 시모만 욕할 게 아님. 오히려 시부랑 남편을 욕해야 함.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먹었으면 잡채 같은 요리에서 고기만 골라 처먹냐? 이거 이해해요. 전 개인적으로 찬밥 싫어합니다. 친정은 끼마다 먹을 만치만 밥을 해요. 누구든 일찍 온 사람이 밥을 해서 새 밥으로 먹는데 시댁은 안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밥을 그냥 먹어요. 냄새가 나요. 하루는 시댁에서 5일 정도 지난 밥과 냄비밥을 하셨는데 시아버지 도련님 신랑은 새 밥을 주시군 저에게 냄새나는 밥을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화를 낼까 울까 고민하는데 신랑이 잽싸게 자기 밥하고 제 밥을 바꿔주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뭐하냐? 왜 밥을 바꾸냐고 화를 내시니까 남편이 엄마, 나는 처가 가서 찬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처가에서 대우와 존중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방순이한테 찬밥을 주네요. 말로는 귀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차별하시는 거 아는데 사람 사는 것 중에 밥 가지고 이러는 거 제일 치사한 거예요. 아마 내가 방순이 찬밥 먹이고 집에 가면 방순이는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방순이도 처가에선 엄청 귀한 딸이에요. 엄마도 방순이 딸 같다고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하고 나선 도련님 보고 네가 찬밥 먹고 엄마 새밥 드려. 라고 하곤 밥 먹더라고요. 그 뒤론 저 찬밥 안 주세요. 밉긴 하시겠지만 신랑이 제 편이라 함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분이 맥주 한잔하며 눈물 보였으니 그나마 시댁 얼굴 조금만 보고 사는 거죠. 신랑이 내 입장 한번 생각해주고 마음 알아주고 하는 거 당연한 건데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독립한 집에서 가사 분담하며 산다니 오랜만에 사이다네요. 정말 생일날 지옥 탈출하셨어요. 생일날 터트린 얘기 읽다가 나도 눈물 날 뻔.
그냥 이렇게 신랑이랑 애기랑 세 분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어요.